enjoyable talks on the Korea's emerging technologies and economy. BizTech Brunch. It begins now. 안녕하세요. KDI 김동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IT 칼럼니스트 이훈입니다. 여러분은 이 방사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일단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비파기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 검사도 하니까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연구원님 어떠세요? 아무래도 인체의 방사선을 지속적으로 쬐게 되면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방사선 없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굉장히 많을 만큼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관리하면 유용하지만 잘 관리하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방사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방사선을 흔히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은 병원인데요. 사실은 의료 현장뿐만 아니라 산업 곳곳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투과력이 좋기 때문입니다. 방사선의 투과 성질을 이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치과에서 깊숙한 곳에 충치를 살펴볼 때 X선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 때 또 이 방사선을 활용하는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 방사선은 물질을 잘 통과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생명체에게 방사선이 닿게 되면은 이 돌연 변이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어떤 변이가 일어난다거나 세포가 죽는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용하면은 그 종자의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유전자를 약간 개량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술인데요. 우리의 살가죽이나 이 껍질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가 모르는 이 물질의 변형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위험한 측면도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사선을 내는 능력, 이걸 방사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방사능의 폐기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통은 저희를 이제 습식 재처리 기술을 주로 써왔었거든요. 최근에는 이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 쓰고 난 핵 연료에서 다시 한번 이 핵 연료를 다시 뽑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소듐 냉각 고성로라는 원자로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이런 기술인데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CEO였던 빌 게이츠도 이 기술이 어떤 저희들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저희가 방사능을 관리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다른 에너지로 또 전환하는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미 방사능이 누출된 곳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사능 누출 사고를 처리하는 고위험 작업 로봇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Robots that can take over dangerous works have been developed. They can carry out risky jobs when radiation leaks occur. 예,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재난 구조 로봇, 그 중에서도 실제로 안에 들어와서 돌아다니는 캐터필러를 가진 형식의 로봇이네요.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래피드, Tram, 그리고 암스트롱 로봇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원자력 비상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빠르게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로봇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원자력 대응 로봇은 비단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 사고, 예를 들면 지진이나 홍수, 그리고 해일, 건물 붕괴 이런 사고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The Research Institute has developed 3 different robots. And one of them is Armstrong, which is a powerful robot just like its name. It can endure 200 kilograms of weight with its 2 arms, so it can move heavy remains.
Also, it can be controlled remotely, even from hundreds of kilometers away, based on the LTE connection. 이게 원격으로 떨어져가지고 저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은 정말로 이제 위험한 작업을 떨어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그렇죠. 생깁니다. 저런 로봇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위험한 환경에 가기도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는 또 수단이 되기도 하잖아요. This is a robot called Rapid, and it mainly monitors the surrounding environments near the scenes of radiation accidents. It can patrol the scenes of accidents through the remote control system, and it can create a map on radioactive contamination through GPS. 현재도 꾸준히 실제와 비슷한 훈련 상황에 노출되면서 그 성능을 검증을 받고 문제점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문제점으로부터 저희는 계속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안정화시켜 나가고 있고요. 향후에는 사람들이 직접 재난 상황에 개입을 하지 않도록 AI나 기타 선진 기술들을 충분히 로봇에 반영을 해서 인지지능이든 판단력을 더 높임으로써 독자적으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더 안전한 상황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The robots are expected to emerge as an effective solution that can tackle unexpected disastrous situations in the near future. 이 사람이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지 않아도 굉장히 세밀한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이를 또 처리할 수 있다 보니까요. 작업자의 안전은 물론이고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 방지하는 좋은 기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그 전자통신연구원에서도 이 24시간 방사능에 노출이 되어도 괜찮은 이런 센서를 개발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센서가 또 굉장히 좀 유연해가지고 옷처럼 만들 수도 있대요. 그러면은 이제 납으로 만든 방호복을 대신해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평소에 이제 그렇지 않아도 아까 본 VCR에 나왔던 그런 로봇을 한 대 딱 씌워주면은 이 방사능도 막아내고 현장에서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로봇으로 또 이제 나갈 수가 있겠죠. 연구원님, 그럼 이 원자력 분야의 발전 전망은 어떤가요? 네, 해외 노력들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유럽연합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유럽연합은 원자력 발전을 환경, 기후 친화적인 녹색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으면서 2050년까지 신규 원자력 발전소에 5천억 유로를 추가 투입해야 된다는 내부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올해 원자력 분야 혁신 연구 개발에 3,2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원자력 발전이 보다 친환경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변함없이 다음 주에도 새로운 기술과 경제 트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즈테크 코리아 다음 코너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